여러분, 뇌졸중이란 말 들으면 아직 내 얘기 같지 않으시죠? 그런데 뇌졸중은 정말 무섭게도 평범한 일상 속에서 아무런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저는 50년 넘게 신경외과에서 진료한 김윤성입니다. 그걸 저는 제 환자뿐 아니라 가까운 친구를 통해 뼈저리게 느꼈어요. 제 친구 최영수 씨는 늘 건강을 자신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침 식탁에서 젓가락을 떨어뜨리고 이상하다. 손에 힘이 없네? 라고 웃으며 넘겼어요. 그런데 잠시 뒤 말을 더듬기 시작하고 얼굴이 한쪽으로 쏠렸죠. 순간적으로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바로 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옮겼지만 치료를 빨리 시작해서 다행히 큰 후유증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영수 씨는 평소보다 더 건강에 신경 쓰게 됐고 저 역시 내 주변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걸 실감하게 됐습니다. 뇌졸중은 꼭 가족력이 있거나 나이가 많은 분들에게만 오는 게 아닙니다. 운동 좋아하고 식습관 나쁘지 않아도 방심하면 안 돼요. 작은 징조, 예를 들면 갑작스럽게 한쪽 팔다리가 힘이 없어진다든지 말이 꼬이거나 얼굴이 삐뚤어지는 느낌이 든다면 바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뇌졸중은 시간이 곧 생명입니다. 1분 1초라도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회복을 좌우하죠. 저는 오랜 진료 경험을 통해 이런 경고 신호를 결코 무시하지 말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평소 건강하다 자부하던 사람에게도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이야기 들으시고 나는 아닐 거야 라는 생각 오늘부로 내려놓으셨으면 합니다. 이 5분이 앞으로 여러분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세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뇌졸중은 정말 어느 날 갑자기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일상에서 들이닥칩니다. 저도 진료실에서 설마 내 얘기일 줄은 몰랐다는 말을 셀 수 없이 들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경고 신호는 아주 분명하게 몸에서 먼저 옵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을 뿐이죠. 뇌혈관 질환에서 절대 지나치면 안 되는 위험 신호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벼락처럼 갑자기 머리를 내리치는 극심한 두통입니다. 평소에 경험하지 못한 두통이 특히 뒷목까지 번지면서 머리가 터질 듯 아프다면 반드시 경계해야 합니다. 저는 61세 김은정님을 기억합니다. 평소 두통이 없던 분인데 어느 아침 갑자기 망치로 머리를 세게 맞은 것 같은 통증에 휘청했다며 내원하셨어요. 검사 결과 뇌동맥류가 파열 직전이었습니다. 본인은 감기 기운 정도로 여기고 며칠 더 넘겼다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 될 뻔했죠. 두 번째 신호는 몸의 한쪽이 힘이 빠지거나 마비되는 현상입니다. 갑자기 숟가락을 놓치거나 한쪽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경험을 했다면 뇌혈관 질환 신호일 수 있습니다. 74세 박미자님의 경우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려다 한쪽 팔이 말을 듣지 않아 깜짝 놀라 병원에 오셨는데 다행히 초기 뇌경색이었습니다. 조기 치료 덕분에 큰 후유증 없이 회복하실 수 있었죠. 마지막 세 번째는 말이 어눌해지거나 발음이 갑자기 이상해지는 경우입니다. 주위에서 갑자기 왜 이렇게 발음이 흐려졌지? 라고 할 때는 단순히 피곤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 신경에 혈류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징조일 수 있어요. 68세 이선우 님도 가족이 오늘 왜 이렇게 말이 꼬야? 라고 물어서 바로 병원에 오셨고 덕분에 뇌졸중을 미연에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 신호는 몸이 우리에게 보내는 SOS입니다. 평소와 다른 느낌, 평소에 없던 증상이 한 번이라도 온다면 바로 병원에 가야 합니다. 진통제 먹고 쉬다가는 정말 소중한 시간을 놓칠 수 있습니다. 뇌혈관 질환은 1분 1초가 생명을 좌우하니까요. 제가 직접 경험한 환자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여러분도 꼭 내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셨으면 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작은 변화가 평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뇌혈관의 위험 신호, 사실 그 신호를 한 번이라도 겪었다면 뇌혈관이 이미 도와줘 라고 외치고 있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건 뇌혈관은 오늘부터라도 관리하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50년 가까이 신경외과 의사로 수많은 환자를 만나면서 한 가지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뇌혈관은 약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강해질 수 있다는 사실이죠. 가장 먼저 강조하고 싶은 건 꾸준한 걷기입니다. 거창한 운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매일 30분 집 앞을 천천히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뇌에 신선한 산소가 공급되고 혈관벽이 탄탄해집니다. 실제로 70대 김정아님은 걷기를 시작한 뒤 혈압이 안정되고 뇌혈류도 좋아져서 머리가 맑아졌다고 하셨어요. 하루에 5분이라도 좋으니 꾸준함이 답입니다. 두 번째 습관은 식단 관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금, 설탕, 기름진 음식은 최대한 줄이고 대신에 푸른 잎 채소 등 푸른 생선, 견과류를 자주 챙기셔야 합니다. 저 역시도 진료 끝나고 집에 가면 늘 삶은 브로콜리와 연어를 식탁에 올려두고 먹습니다. 68세 이영호님은 평생 짠 음식을 즐기셨는데 식단을 바꾸고 2달 만에 혈압이 15 정도나 내려갔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조금 덜 짜게, 조금 더 채소를 매일 실천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숙면입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뇌는 휴식을 못해 혈관이 계속 긴장 상태가 되죠. 밤 11시 전에 잠자리에 들고 최소 6시간은 푹 자는 게 기본입니다. 76세 장정수님은 오랫동안 불면증으로 고생하다가 잠들기 1시간 전 스마트폰을 끄고 따뜻한 우유 한 잔으로 습관을 바꾼 후 숙면의 질이 크게 좋아졌습니다. 뇌도 몸도 아침마다 더 개운하다고 하셨죠. 제가 현장에서 지켜본 환자들의 변화, 정말 작은 습관이 뇌혈관 건강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내 혈관을 위해 오늘 저녁 식탁에서 짠맛을 줄이고 산책화를 꺼내놓고 잠들기 전에 스마트폰을 내려놓는 것. 이런 소소한 실천이 여러분의 뇌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오늘부터 3가지 습관 꼭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방금까지 말씀드린 걷기, 식단, 수면 같은 기본 습관을 실천하면 뇌혈관이 점점 건강해지는 게 느껴질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려면 뇌를 직접 자극해주는 두뇌 활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보다 기억력까지 챙기는 게 진짜 건강이니까요. 사실 뇌는 나이가 들어도 계속 변하고 새로운 연결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오랜 기간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내 나이에 무슨 공부야 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80대 후반의 환자 박금자님이 매일 스도쿠를 풀고 손주와 같이 간단한 영어 단어를 외우기 시작하신 뒤부터 이름 잊어버리는 횟수가 확 줄었다는 경험담을 직접 들었습니다. 방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루 10분 새로운 도전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아침마다 신문 기사 한 편을 소리 내 읽거나 손글씨로 일기를 써보는 것도 좋습니다. 또 다른 환자 최승호님은 매주 친구들과 바둑을 두며 자연스럽게 머리를 쓰는 습관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두뇌 자극은 뭘 해도 상관없지만 포인트는 새롭고 조금은 어렵다고 느껴지는 것, 그리고 꾸준히 한다는 점입니다. 혹시 악기를 배워보고 싶었는데 미뤄둔 분 계신가요? 동네 문화센터에서 하모니카, 기타, 오카리나 같이 쉽고 저렴하게 시작할 수 있는 강좌들이 많으니 꼭 한번 도전해 보세요. 실생활에서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팁은 자주 쓰지 않는 손으로 양치질을 하거나 새로운 길로 산책하는 것처럼 뇌에 작은 변화를 주는 생활 습관을 들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뇌 건강을 위한 사회적 활동도 중요합니다. 누군가와 대화를 많이 나누고 취미 모임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기억력이 유지되는 걸 저는 환자분들을 통해 실감합니다. 83세 황명자님은 매주 그림 동호회에 나가 색칠하고 회원들과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치매를 예방하는 최고의 시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내가 평소 안 하던 새로운 활동 하나를 골라보세요.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계속 이어가 보세요. 우리 뇌는 언제나 변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제와 다른 오늘, 그리고 더 똑똑한 내일을 위해 지금 바로 시작해 보시길 자신 있게 권해드립니다.
방금까지 뇌를 꾸준히 자극하는 실천법에 대해 말씀드렸죠? 하지만 뇌 건강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상태를 점검하는 검진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뇌 검진은 뭔가 큰일이 있거나 증상이 생겨야만 받는다고 생각하곤 하세요. 하지만 제가 수십 년 환자를 진료하면서 느낀 건 뇌혈관 질환이 정말 무섭게 다가오는 순간은 대부분 아무 증상도 없을 때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68세 김도현 님은 별다른 두통이나 어지럼증 없이 지내다 건강검진에서 우연히 뇌혈관 협착을 발견했습니다. 덕분에 미리 치료받고 심각한 뇌졸중을 피할 수 있었죠. 반면 71세 최영자님은 머리가 자주 멍해진다 싶을 때까지 검진을 미루다 이미 뇌경색이 진행된 후에야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똑같이 생활하던 두 분의 차이, 바로 적기 검진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뇌 건강검진은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흔히 건강검진에서 실시하는 뇌 CT만으로는 혈관 이상을 충분히 알기 어렵습니다. 저는 모든 50세 이상 혹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위험 요인이 있는 분들께 뇌 MRI와 MRA 뇌혈관 촬영을 꼭 권합니다. MRI는 뇌 조직을, MRA는 뇌혈관의 상태를 정확히 보여줍니다. 증상이 없는 분도 2, 3년에 한 번, 만약 가족력이 있거나 이상 증세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1년에 한 번 검진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검진 예약 시에는 반드시 MRI와 MRA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그리고 조영제 알레르기가 있거나 임플란트 등 금속이 체내에 있는 경우 미리 의료진에게 꼭 알려주세요. 또 비용 부담 때문에 미루는 분도 계신데 국가건강검진 항목에 추가하거나 지자체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도 있으니 방법을 찾아보면 좋습니다. 뇌 검진을 받았다면 결과가 정상이어도 안심하기보다는 생활 습관을 더 철저히 점검하고 만약 작은 이상이라도 발견되면 즉시 관리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76세 이경자님은 정기검진에서 미세한 혈관 이상이 발견된 후 식습관과 운동 습관을 바꾼 결과 2년 뒤 뇌혈류 상태가 좋아졌습니다. 조기 발견과 꾸준한 관리, 이것만큼 중요한 뇌 건강 비법이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변 가족들도 함께 검진받을 수 있도록 독려해 주세요. 증상이 없다고 방심하는 순간이 가장 위험합니다. 오늘 내가 그리고 가족이 검진을 받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여러분 뇌 건강의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뇌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건 내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것과 정기적인 검진으로 미리 대비하는 자세입니다. 머리 아픔, 한쪽 팔다리 힘 빠짐, 시야 흐려짐 같은 이상이 느껴지면 괜찮겠지 하며 넘기지 마시고 바로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보세요. 그리고 뇌 MRI와 MRA를 활용한 뇌혈관 검진 주기적으로 꼭 실천하시길 권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오늘부터 실천하는 작은 습관들이에요. 매일 30분이라도 꾸준히 걷고 짜고 기름진 음식은 줄이고 신선한 채소와 생선을 식탁에 올려보세요. 숙면을 위한 저녁 시간 루틴을 만들고 하루 10분씩 새로운 것을 배우며 뇌를 자극하는 것도 큰 힘이 됩니다. 이런 사소해 보이는 습관 하나하나가 내 혈관을 지키고 나중에는 정말 잘했다는 뿌듯함으로 돌아오게 되죠. 저도 오랜 의사 생활을 하며 느꼈습니다. 건강은 결코 한 번의 큰 선택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당장 지금 할 수 있는 실천을 시작하는 용기, 그리고 꾸준히 이어가는 끈기가 결국 삶을 바꾼다는 걸 수많은 환자분들의 변화에서 보아왔거든요. 혹시 지금까지 미루고 계셨다면 오늘이 바로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의 뇌 건강 그리고 소중한 가족의 건강을 위해 오늘 영상의 실천법 중 단 하나라도 직접 해보시길 권합니다. 이 작은 변화들이 결국 오랜 세월 활기찬 인생으로 이어질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삶에 힘이 되는 건강 정보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